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음식과 요리 개삼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부채살 덩어리를 구입해 보았는데요. 일단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득이고요. 간단한 손질법만 알면 가족이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이 방법으로 부채살 스테이크를 해드리면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부모님께 해드려도 괜찮은 방법, 손질부터 조리법까지 알아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go! 우선 한국에 있는 코스트코에 왔고요. 제가 있던 캐나다 코스트코 정육파트와는 고기 부위들이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부채살 덩어리를 사볼게요. 저기 보면 비프 탑 블레이드라고 적혀있죠. 소 앞다리 척 부위 안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탑 블레이드 스테이크 라고 해서 스테이크로 사용되기도 해요. 저기 설명처럼 부채살 스테이크의 문제점은 고기 가운데 깊게 박혀있는 결합 조직이 엄청 질기기 때문에 스테이크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요. 제가 저온 요리 수비드부터 이런저런 조리법을 다 사용해본 결과 집에서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챙겨가세요. 그나마 좋은 상품을 고르는 방법은 고기의 진공팩이 짱짱하면서 육즙이 덜 나와 있는 친구들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 겉에 붙어있는 지방층이 너무 두껍지 않은 친구들을 찾고 있어요. 품질이야 거기서 거기일 것이지만 진공팩이 짱짱해야 공기와의 접촉이 없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우선 부채살 진공팩을 제거해 줄 건데요. 밑에 고여있는 육즙을 제거해 줄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진공팩 윗부분을 고기가 상하지 않게 살살 칼로 그어주면서 팩을 열고 고기만 천천히 들어 올려주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고기를 꺼낼 수 있어요. 저기 팩에 고여있는 육즙들 보이시죠? 가끔 진공팩을 막 뜯다 보면 도마 위에 육즙이 다 흘러나오거나 고기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조심조심 다뤄보시고요. 이제 고기가 나왔으면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고기 겉에 있는 수분들을 제거해 주도록 하고요. 다음은 고기 위에 붙어있는 지방과 근막들을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고기를 손질할 때 최대한 칼 전체를 사용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좋고요. 톱질을 하는 것은 피하고 한 번씩 차근차근 깔끔하게 손질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톱질하듯이 자르게 되면 고기 표면이 울퉁불퉁 깔끔하지 못하고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말끔하게 손질하도록 하고요. 제거된 지방과 근막들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레스토랑이라면 육수라던가 버거 패티, 라구 등등 여러 음식에 버리는 것 없이 사용될 수 있어요. 지금 제거하고 있는 근막은 스테이크용으로 손질하기 때문에 제거하고 있지만 만약 오랜 시간 수비드를 한다거나 끓이는 조리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대로 남겨둬서 쫄깃한 식감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스테이크용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줄게요. 이제 고기의 앞뒤로 지방과 근막들이 제거가 됐다면 적당한 두께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집에서는 약 1.5인치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손가락 한마디보다 약간 길게 잘라줄게요. 그리고 스테이크로 자르고 남은 자투리 부위들은 간단하게 찹스테이크를 해먹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제 찹스테이크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손질된 부위들을 나누어 담아 보았고요. 스테이크 부위들, 자투리 부위들, 그리고 지방과 근막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진공 포장을 해서 냉동을 하고 먹고 싶은 날 하루 전에 냉장 보관으로 해동을 하고 먹고 있어요. 이제 스테이크를 구워볼 건데요. 우선 고기의 물기를 잘 제거해주고요. 소금 후추 간을 해주는데 이때 팬은 뜨겁게 달궈져 있어야 해요. 소금과 고기의 삼투압 작용 때문에 육즙이 나와 마이야르 반응을 방해하겠죠. 부채살 스테이크에서 가장 큰 단점은 가운데 깊게 박혀있는 힘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위가 단시간으로 조리될 경우 정말 질겨서 씻기 힘든 부위거든요. 반대로 오랜 시간 조리됐을 경우 정말 쫄깃하고 맛있는 부위이기도 해요. 제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 보았어요. 수비드로 3시간, 6시간, 24시간, 48시간까지 조리해서 먹어보기도 했는데요. 수비드로 48시간 조리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정말 흐물흐물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결과를 얻었지만 너무 부드러운 나머지 고기를 씹는 맛이 전혀 나지 않았고요. 24시간 정도는 아직도 힘줄이 질긴 식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장 괜찮았던 방법은 스테이크처럼 잘 시어링 해준 후에 레스팅을 잘 시켜주고 고기를 최대한 얇게 썰어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할 경우 힘줄 하나하나를 짧게 끊어주기 때문에 그나마 질기다고 생각되는 힘줄 부위에 부담감이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간혹가다 정말 질긴 부위가 나오긴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집에서 먹기에는 정말 좋은 부위라고 생각해요. 혹시 버터향을 좋아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버터를 넣고 베이스팅이라고 고기에 달궈진 기름을 끼얹으면서 내부 온도를 올려주기도 해요. 저는 부모님이 버터를 느끼하셔서 그냥 기름만으로 마무리했어요. 약 10분 정도 레스팅된 고기는 잘 썰어서 도마 위에 준비했고요. 생와사비, 양조간장도 준비를 해서 같이 먹었고요. 집에 고추 피클도 있어서 같이 먹었더니 아주 풍족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성비 좋은 부채살 통으로 구입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개삼은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오늘의 조리 영어 표현, 베이스팅은 고기의 육질과
맛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Basting can help improve the texture and flavor of your meat. Basting can help improve the texture and flavor of your meat.